자, 태영호와 마유미. 마유미란 이름도 오랜만에 듣습니다. 칼기 폭도범 김현희를 당시 불렀던 일본 이름이죠. 태영호가 마유미가 동문이다. 자, 이현수 기자, 태영호 공사 인터뷰를 한 거죠. 네, 인터뷰에 나와서 김현희와 나는 학교 동문이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외국어 학원을 본인은 나왔고 김현희는 뭐 한국 외국어 대학 네. 이렇게 나와서 동문이라고 했는데 네. 김현희가 북한에서 대남 공작대로 가서 네. 근데 칼기 사건이 나고 나서는 그 가족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칼기 폭파 사건 저도 기억합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북한의 이제 공작으로 여겨졌는데 논란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사건이잖아요. 논란요? 네. 논란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울 올림픽 로고가 있는 칼기 동체. 안다만에서 건진 이제 대한항공기 잔해인데요. 네. 저는 저 사건을 이제 저 책을 낸 사람 출판사 사장도 아는 사람이고 저도 취재를 들어갔는데 제가 뭘 구했었는가 하면은 저게 이제 바레인에서 이제 잡히게 되죠. 바레인 경찰이 처음 저 사건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우리 쪽에 준 걸 구했었어요. 바레인식 영어가 좀 어렵습니다. 참 번역이 좀 어려운데 그걸 쭉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북한인지 몰라서 막 당황하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 사고 났을 때 여기서 이제 대공수사국 그때는 안기부죠. 그 사람들이 날아가는데 87년도니까 여행 자유가 있기 전이에요. 그렇죠. 대공수사관들은 국내에서만 뛰니까 여권이 없잖아요. 그냥 대한항공기 타고 그냥 갔어요. 근데 공항에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 저 독약 앰플을 먹고 자살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터뜨린 폭약이 있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바이레인에서 하찌야 마유미 말고 그 할아버지 김승일 씨 시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못 내리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제 그걸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시신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거기 또 폭약이 있는가 그걸 손으로 막 시신을 만졌답니다. 폭약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뭐 짜고 치는 이게 어려운 구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안기부도 당황하고 막 쩔쩔맸는데 문제는 저 사건이 돌아올 때가 대통령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고 어떤 과거사를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가 다 이상하다라고 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주장이 나왔는데 참 뭐라 그럴까 사실이 아닌 걸로 뒤집으려고 한 참 엉터리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용호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평양 외국어 학원을 나왔다. 이게 고등학교 과정 같고요. 김현희는 평양 외국어 대학을 나왔다 그럽니다. 이제 같은 재단의 대학과 고등학교 같고 그 각각 학장과 교장이 같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동문으로 간주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 같으면은 태영호 공사에 제 말도 조작된 거라고 그럴 겁니다. 태영호 공사가 남한에 이제 귀순해가지고 자신의 그걸 말을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남한 정부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여러 최순실 사건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이런 진술을 할 때 있죠. 이런 말을 할 때 지금 태영호 공사 말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외국어 학원, 외국어 대학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상당히 진실성이 있다. 만일에 태영호 공사 거짓말을 했으면 우리 같은 학교 나왔다고만 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등 과정, 그다음 대학 과정을 이야기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그 거짓말을 한다면 저렇게까지는 안 하죠. 자, 그럼 이제 김정은 얘기도 태영호 공사 사건에 했거든요. 연수 기자. 담배 얘기네요. 네, 지하철이나 병원에서도 김정은은 담배를 피는데 북한 사람들은 저건 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때에서도 그렇게 담배를 피는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가 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좀 내가 더 윗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다 계산이다. 미친 X라서가 아니라 다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건데 나이에 대한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넘기 위해서겠죠? 네, 그렇죠. 자기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윗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더 위로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 담배를 좀 피고,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스스럼 없이 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장면인데 저걸 이제 일부러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 나이에 세습으로 저 자리에 올랐는데 뭔가 권위로 누르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우리나라에 술은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마셔도 담배는 보면 좀 밖에 나가서 이제 어린 사람 피우지 않습니까? 어른 앞에서 안 피우는데 좀 전에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전통적으로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자기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기선제압하기 위한 용으로
담배를 일부러 피우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제 표현을 하자면 참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포즈를 많이 보여주는데 네. 나중에 다 후과를 받을 겁니다. 근데 참고로요, 김정은 잘 보실 때 뚱뚱하고 네. 좀 발목이 또 안 좋다 그러죠. 네. 저게 과연 잘 먹어서 저런 것만이냐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 의심하는 게 저 모습도 그렇고 네. 방탄복을 안에 입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저 친구가 언제 어디서 암살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탄복을 입고 다니니까 더 뚱뚱해 보이고 체중이 많이 나가서 발목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결국은 저렇게 건방진 모습을 보이면서도 방탄복을 입는 게 맞다면은 네.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태영호 공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마 체제가 뒤집어지면은 대량 학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네.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태영호 공사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햇볕 정책 관련된 얘기를 했네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나온 돈이 다 핵 개발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네. 사실 현금 대신에 뭐 도로를 건설해주겠다고 해봤나 이제부터라도 한국이 올바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북한한테 이제 2000년도에 정상회담할 때 대가로 5억 달러, 그러니까 5천억을 주기로 했는데 현찰로 4,500억을 주고 나머지 500억에 해당한 거를 평양 유경체육관 지어줬잖아요. 그걸로 가름한다 이런 결과가 수사 결과로 나온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체육관 하나 지어준 적은 있습니다. 결국 민생관 무관하고 선전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요. 네, 하나가 있네요. 근데 그 나머지 돈 갈 때 어떻게 갔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그게 무슨 국가정보원의 계좌를 통해 간 거잖아요. 국가정보원에서 미국의 재무부를 속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나가니까 얘기하죠. 외환은행에서 했습니다. 외환은행에서. 아니요. 현대가 대출받은 건 산업은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송금한 은행이 국내에서 나갈 때는 왜 거기를 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달러 하루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많은 데가 외환은행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틀씩 쪼개면 2억 보태는 거니까 큰 네. 표가 10억에서 12억은 편표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은행 하게 되면 3, 4억 하는데 2배가 되면은 미국 재무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은 북한하고 거래하는 걸 막는데 외환은행이 그거를 송금을 했고 거기서 또 누구를 거치는가 하면 한국계 외국인 계좌를 거쳐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기 홍콩, 중국 차이나은행 네. 거쳐서 가는데 그때 한국계 외국인들이 네. 통장 빌려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차명 거래 아닌가? 그분들이 우리 저 청와대에 와서 갈 때까지 중간에 뛰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오라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확인되고 난 다음에 자유시간 됐습니다. 근데 2000년 4월, 5월, 6월 그때 있었던 얘기네요. 6월이죠, 6월. 근데 뭐 정치 이야기에서 뭐 하지만은 네. 지금 저 태영호 공사 말대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돈 줬다는 게 결국 네. 핵 개발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뭐 근데 믿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문재인 지금 전 대표가 네.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저거거든요.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하겠다. 네. 그 문재인 대표도 태영호 공사 말을 잘 듣고 네. 과연 저 돈이 진짜 그 북한에 그 돈을 주는 대신에 어린이들 어떤 네. 영양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쪽을 해야지 네. 그냥 현금을 그대로 줄 경우에 또다시 우리한테 핵이 되어서 날아온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강산 관광은 저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많았지만 개성공단은 사실은 이제 보수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매년 1,000억 원씩 달러로 북한의 임금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핵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걸 자르면은 특별한 계기 없이 자르면은 결국 남북 관계에 굉장히 매정하다 할까. 남북의 그 헤어짐,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비난이 두려워서 MB 정부도 자르지 못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비용 대 효과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거를 개성공단 돈을 줘갖고 북한을 어떻게 유도를 했으면 좋은데 MB 때 실패한 정책이 뭔가 하면 그렇게 계속 했는데 네. 천안함 연평도 터졌죠. 얻어맞았죠. 그런 비용 대 효과로 따지면 우리 병사 46명이 죽었는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흥분해서 천안함 정치학 책을 쓰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건 비용 대 효과에서 안 맞고요. 박근혜 정부조차도 보수라고 하면서 네. 그 북한이 처음 핵실험했을 때는 닫았다가 다시 오픈해 줬잖아요. 그다음 핵실험하니까 이번에 닫았는데 참 저런 거 보면은 정치인들이 그 국민 세금을 가지고 비용 대 효과를 대북을 상대로는 제대로 못 한다는 게 저는 하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초기에, 김대중 정부 초기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 때문에 이제 몇 번 가서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 것 자체는 좋았지만 글쎄 그 돈과 관련 생각은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태영공사가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큰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 앞으로 국내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사안입니다. 자, 저희가 태영공사 인터뷰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